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시장은 참 현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서서 말씀드릴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구간이었었죠. 근데 지난주에 선물 시장이나 파생 시장 쪽에서 약간의 수급 변화는 보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요일 날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막 급등하는 모습이었어요. 지난주에는 그 업종이나 종목 이런 걸 안 다루고 시장에 대해서만 이 시간 내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시장은 큰 산 하나를 넘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조금 빠졌죠. 0.22%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저게 아침에 시작할 때 2,515포인트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좀 비교적 조금 큰 음선이 발생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오늘은 조금 혼조했죠. 코스피 시장은 0.22% 정도 상승 마감, 코스닥 시장은 0.69%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양시장 다 음산이 난 건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일본도 지금 화면에 켜놓은 게 일본 지수 차트인데 얘네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금 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살짝 약보합 정도 그 정도로 끝나는 모습이었었고요. 대만 증시는 살짝 플러스로 마감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 보시게 되면 음선이 발생한 채 마감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크게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니까 뭐 조정 정도. 목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발표가 되죠. 뭐 그런 것들도 조금 보자라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 만들었던 것 같고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들이 음선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뭐 조금 밀렸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시장은 아침에 좀 갭상승하는 모습이었죠. 그랬다가 조금 이렇게 다소간의 장중 변동성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지난주에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꽤 많이 올랐어요. 4일 연속해서 이 양선을 쭉쭉 뽑으면서 4개 연속 양선을 뽑으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자, 요런 모습이었죠. 자, 이렇게 급등한 데 대한 조정이었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코스피 시장 얘기할 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탄핵이 가결이 됐죠.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섰을 때는 그때 국회에서 표결을 국민의힘 쪽에서 표결을 안 해서 이게 불성립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국회에서 그 군 관련 인사들 뭐 이런 분들이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면서 야 이번에는 가결되겠다라는 그런 결과를 반영하면서 지금 주가는 움직였고 뭐 오늘은 좀 그런 부분들이 딱 재료로 노출되니까 좀 숨고르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 우리나라 쪽에서 불확실성 하나는 좀 제거가 됐는데요. 미국 쪽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아쉬운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과거에 미국 대선 있기 전에 그런 상황이었었죠.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모르는 상황일 때 우리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소다로 전 총리가 트럼프한테 갔어요. 그러면서 로비도 좀 하고 뭐 눈도장 찍어놓는 보험 차원에서 그런 걸 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는 관세 이 미국 기업들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로비도 막 하고 그런다 그러죠. 근데 트럼프의 입장은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그렇죠. 미국 기업들도 그렇게 원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좀 잘 보이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조금 다소 느슨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미국은 로비가 굉장히 통하는 그런 사회니까요. 자, 그래서 근데 지금 과거에도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도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로비를 했는데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죠. 지금이라도 가서 로비도 좀 하고 좀 눈도장도 찍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한국 쟤네들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트럼프 1기 때요. 그때도 2016년 12월 달에 대선을 냈죠. 그리고 1월 달에 트럼프가 11월 달이요. 그때 대선을 하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다음에 취임식 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7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국회에서 탄핵하고 탄핵 심판 중이었죠.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꼭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나중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 막 급등락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초중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걔네들 두들겨 맞고 막 그러면서 저 한동훈 대표 관련주도 많이 좀 좋았었죠. 근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고 막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 관련주들 신나게 두들겨 맞고 또 오늘은 그 이준석 대표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정치 테마주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실 때 미리 손절가는 정해 놓고 들어가세요. 안 그러면 조금 멘탈 다 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뭐 코스피 시장부터 간략하게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거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죠.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았다가 화요일부터 V자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 반등 나오는 모습도 나쁘지 않고 좋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는 22평선은 돌파하면서 이날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지지력을 한번 테스트했는데 지지력은 확인된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22평선에서 62평선 사이 박스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시장만 봐도 그런 모습이죠. 자, 저 음선이 조금 크게 발생되긴 됐어요. 하지만 거래 대금이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살펴본다라면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거래 대금이 코스피가 한 8조 8천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거래 대금은 8조 한 2천억 정도 수준이에요. 자, 음선은 낮고 고점에서 이렇게 음선이 나면서 거래 대금이 확 늘어버리면 그 좀 피곤한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은 있었을 때 거래 대금이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죠. 근데 금요일 날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 조정받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도 거래 대금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좀 하락해서 좀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22평선은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62평선 위에 있는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이 사이 박스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거는 이 수급에서 좀 원인을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또 계속 좀 팝니다. 자, 이때 지난주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좀 매도를 했는데요. 자, 이거 코스피 시장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 상당히 좀 많이 판 날이 지난주 월요일 날 상당히 좀 많이 팔았습니다. 야인 시대에서도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8,900억 정도, 900억 맞네요. 8,900억, 코스닥 시장에서 3,100억 정도 팔면서 1조 2천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그렇게 투매가 나오면 거기가 바닥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여기서 많이 파셨죠. 자, 이때 되게 많이 놀랐어요. 되게 많이 놀라고 그러고 난 다음 월요일 날 투매 절정이었고 화요일도 팔고 수요일도 팔고 목요일도 팔았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까지 시장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외국인들 뭐 조금 매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매도를 하던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물 시장 수급을 한번 보면 이 선물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다 만기 근처에선 체크하셔야 됩니다. 롤오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조차도 체크 안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서 지난주 목요일이 만기였습니다. 이날이 만기였죠. 4,591억 정도 외국인들 매수하던 날이. 그 전에 보시게 되면 매수가 좀 많았죠. 이 얘기는 뭐가 됩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이 선물에 대해서 롤오버를 막 하는 그런 한 주가 되는 거죠. 자, 롤오버가 보면 9월물 같은 경우는 한 23만 계약 정도가 롤오버가 돼서 넘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24만 계약 좀 넘게 롤오버가 돼서 넘어왔습니다. 롤오버 된 게 이때 매수하면서 롤오버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들 3월물 선물 포지션은 매수가 좀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고. 자, 오늘 월물 초에는 옵션 잘 안 보는데 한번 봐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들 17억 이렇게 매도를 쳤죠. 자, 이틀 동안 만기가 지나고 만기가 목요일이었으니까 금요일, 월요일 뭐 양일간 17억씩 이렇게 매도를 쳤습니다. 34억 매도. 풋옵션 쪽에서는 한 87억 정도를 오늘 여기서 뭐 57억 매도 지난주 금요일 날 매도 있었고 오늘 한 30억 정도 매도 있었습니다. 자, 콜옵션 매도보다는 풋옵션 매도가 훨씬 많아요. 풋옵션이 한 87억 정도 되니까 물론 이 이틀치 갖고 향후 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양매도 포지션을 쌓아가는데 그중에서도 풋옵션을 좀 많이 쌓고 있구나. 이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풋옵션 매도가 많을 경우에는 주가는 웬만하면 안 떨어집니다. 풋 매도 포지션은 옆으로 기거나 주가가 올라와야 되는 포지션이에요. 자, 이런 모습들 본다라면 시장은 뭐 또 돌발적인 뭐 그런 부분들 악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출렁출렁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큰 산 하나는 넘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풋매도 포지션을 좀 더 쌓아준다라면 한 300억 좀 넘어가고 막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이거는 주가 잘 버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포지션 구축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풋매도가 많습니다. 풋매도를 많이 쌓아간다라는 거는 잘 안 빼겠다라는 얘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가가 만약에 좀 조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외국인들이 풋매도를 더 친다. 그러면 매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 가능한 겁니다. 이 수급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죠. 자,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하고 같이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코스피 시장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눌러주는 구간 있다고 하더라도 22평선을 잘 이탈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조정받아도 추가 상승 시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오늘 수급은. 기관 외국인들 다 같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보시게 되면 이 외국인들이 1168억 정도 매도했고 기관이 774억 매도했습니다. 하지만요. 자, 여기서 많이 샀잖아요. 예, 여기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매하던 날, 이날이 월요일 투매 절정이었었죠. 자, 이날도 2천억 사고, 그 다음 날도 2,900억 사고, 많이 산 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했던 거 중에 일부를 좀 매도한 거니까 이 부분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동반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관도 많이 샀잖아요, 여기서.
동반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뭐 차익 실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 차트 보면서 시장 마무리를 하면요. 자, 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여기 62평선 근처 정도,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뭐 계속해서 조금 전에 계속 쭉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720포인트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도 코스닥 시장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은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섹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준비한 섹터는 AI 섹터를 좀 준비했어요. 참, 여러분들, 제가 그때, 야인시대에서 지금은 종목을 하나씩 추천드리지만요. 2019년,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야인시대에서 미니 강의라는 걸 했었어요. 자, 거기서 그때 당시에는 4차 산업혁명이었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뭐 VR, AR, XR 뭐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자, 이 강의를 한 50몇 강을 연속을 해드렸어요. 57강이었던가 52강이었던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중에 AI에 대한 강의를 13강 정도를 해드렸어요. 자, 그때부터 관심 가졌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돈 많이 버셨을 겁니다. 그때 뭐 2020년도에 AI 소프트웨어 주식들, AI를 직접 만드는 기업들, 이런 애들이 상장이 됐고, 뭐 작년에도 10배씩 막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루닉 같은 것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AI라고 생긴 거는 그냥 눈 감고 잡으면 수익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AI 주식들 중에도 조금 선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시기입니다. 원래 처음엔 그냥 눈 감고 잡아도 돼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옥석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I 관련해 갖고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AI 기본법이라는 게 있죠. 이게 올해 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거 뭐 저 같은 사람, 이런 주식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뭘 하나 이런 거 보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하도 수상한 그런 거라서 좀 TV를 켜고 국회에서 현안 질의 뭐 이런 것들 하는 걸 좀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과방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는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I 기본법, 이거는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때는 탄핵이 결정나기 전이었습니다. 그 전주에 이 탄핵이 불발이 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뭐 탄핵 때문에 다 거기에 올인을 하던 그런 때였었는데,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거기서 AI 기본법 얘기를 해요. 연내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과방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연내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엊그저께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 중에 하나는 아마 이재명 대표일 것 같아요. 그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민생 관련되는 부분하고 AI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하고 뭐 잘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AI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미래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AI입니다. 또 이 AI 관련해 갖고는 그쵸? 1월 달에 CES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거기 슈퍼컴퓨터 있는데 거기 지금 엔비디아 GPU가 10만 개 들어가는데 그걸 100만 개까지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AI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이 AI 관련되는 애들 여기서도요. 100배, 1000배 이렇게 가는 종목들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이거 뭐 예전에 네이버가 수백 배 올라왔고 전기차 관련해 갖고는 에코프로가 수백 배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간혹 나와요. 그게 시장입니다.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부각되면서 뭐 셀트리온도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기업을 인수를 해서 셀트리온이 된 거였죠. 처음에는 셀트리온이 뭐 하는 회사였는지 까먹었는데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되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 처음으로 준비한 종목은요. 네이버입니다. 자, 이거 네이버가 저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면 실적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된 주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때 상당히 좋았죠. 2021년도에 뭐 46만 원까지 갔었네요. 그랬다가 주르륵 내리막 타고 막 2020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종목이 다 빠진 그런 시장이었으니까 그랬다가 2023년도에는 옆으로 계속 기다가 올해는 계속 밀렸다가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요거 실적 부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실적 보시면 이거 실적이나 미래 성장성들 이런 것들은 전혀 거의 반영이 안 된 그런 주가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우리 아까 보셨을 때 2021년도 말 이때 그때가 가장 고가였지 않습니까? 자, 이때 1조 3천억 벌었어요. 자, 매출액 6조 8천억이었었고, 자, 2022년도에 뭐 이익이 좀 줄었네요. 그랬으니까 장도 빠졌으니까 같이 두들겨 맞는 거, 오케이. 이해 가는 내용이에요. 자, 2023년도에 9조 6천억 매출 나오고 1조 4천억, 1조 5천억 가까이 벌었는데 주가는 조금 올라와야지 정상이었던 것 같은데 못 올라왔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1, 2, 3분기에 보시게 되면 실적 상당히 잘 나옵니다. 예상치가 올해는 사상 최초로 매출 10조를 돌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 1조 9천억 정도 거의 2조 가까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자, 이때보다 한 5천억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주가는 못 움직였어요. 최근 들어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네이버는 실적하고 성장성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주가니까요. 네이버 같은 종목들 차분하게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죠.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네이버 같은 종목 차분하게 좀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하나 더 보면 솔트룩스라는 종목 있죠. 자, 솔트룩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거 야인시대에서 제가 9월 달에 이때 참 귀신같이 추천해드린 것 같아요, 이것도. 이때부터도 AI 소프트웨어 지금 요즘 들어서 얘기 많이 하죠. AI 그러면서. 주가가 쭉 빠져있을 때는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야인시대에서 추천드렸던 게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9월 달에 이때 15,000원에 추천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80몇 프로 정도 수익 나서 리뷰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 목표가를 제가 3만 원을 드렸죠. 자, 오늘 뭐 24,850원인데요. AI 쪽 같은 경우는 AI 기본법 통과되고 뭐 그렇게 되면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목표가 드린 거 그거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구버라는 AI 검색기를 말씀드렸죠. 요건 한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이렇게 동시에 출시한 그 제품이고요. 루시아온이라는 기업용 AI가 있는데요. 요거 챗GPT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은 한 3분의 1 정도 선입니다. 자, 챗GPT 사용하는 게 이거 루시아온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한 3배 정도가 많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거 AI라는 게 조금 접속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저 챗GPT를 쓰려면 오픈 AI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니까 보안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기업들은 자기들이 AI를 만들어서 쓰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어려울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솔트룩스 같은 회사가 그런 것들을 구축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기 회사 내에서만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렇게 구축해 줄 수 있고요. 또 기업용 AI 루시아온이라는 거 요게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실적 부분 보면 제가 9월 달에 이거를 처음 추천드릴 때 어쩌면 3분기에 흑자 전환할 수 있고 1, 2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보다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3분기에 흑자 전환 어쩌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흑자 전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트룩스가 만약에 그 3만 원 목표가 드린 거 그거를 달성을 한다라면 제가 야인 시대에서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10번째 더블 이상 종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지금 실전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가 25,000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25,000원 좀 넘었을 때요. 자, 그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일단 절반은 일단 정리를 하고 다른 AI 종목으로 들어갔는데요. 자, 일단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좀 이렇게 수익률 극대화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약바이오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시간이 항상 쫓겨요. 자, 미국의 트럼프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약가 인하입니다. 약가 인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었습니다. 야, 약가 좀 내려라.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말 안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 수입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 수입 막 확 해갖고 저 너네 힘들게 한다. 막 이렇게 협박도 했었어요.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한 수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저 나온 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뉴스가 지난주에 뭐 주식 배당하고 현금 배당 같이 한다라는 그런 뉴스, 호재성 뉴스도 나왔고요. 오늘 나온 뉴스는 로악템라, 그리고 아일리아, 그리고 프롤리아 엑스지바라는 그런 쪽들, 이런 쪽에 대해서 유럽 권고를 승인했다라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야, 이거 허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권고입니다. 그런 권고를 획득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 나오는 게 한 5천억대 나올 것 같아요. 내년은 앞에 일자가 하나 더 붙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안 움직인다고 이거 왜 안 움직여요? 이럴 필요 없어요. 자, 유한양행 제가 그 야인시대 추천드리고 168%인가 뭐 177%인가 하여튼 나서 리뷰해드리고 끝냈는데요. 그 종목도 처음 말씀드렸을 때 그때 이거 이렇게 안 움직이는데 이런 얘기들 다 했었습니다. 셀트리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분하게 들고 가시면 되고, 없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잘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종목 빨리 한번 더 봐야 되겠네요. 자, HK이노엔인데요. 요거는 내년에 K캡이 미국에서 승인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질환 치료제인데요. 자, 요거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종목이니까 제가 설명드릴 시간은 안 되니까 한번 차분하게 공부해 보시고 노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됐습니다. 연준통화정책회의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고요. AI나 로봇 같은 이런 신산업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 저녁에는 또 AI 관련주 야인시대에서 하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